안녕하세요. 오늘 설명드릴 자동화는 잠재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잠재 고객을 리스트업하는 업무를 영업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러한 잠재 고객 관리를 크게는 CRM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대표적인 CRM 솔루션이 세일즈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즈포스나 액티브 캠페인 같은 유료 CRM 툴은 비싼 편입니다. 게다가 아직 워크플로우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에 이런 솔루션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구글 시트나 엑셀을 CRM 도구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간단하게 구글 시트를 활용해서 CRM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제피어를 적용해가지고 최대한 자동화해서 적은 공수로 효율적으로 잠재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재 고객 관리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서 시리즈 영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이를 구글 시트에 리스트업하는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첫 번째 영상에서처럼 잠재 고객을 리스트업만 해두면 알아서 자동화 툴이 제안 메일을 보내고 답변이 없는 고객에게는 알아서 리마인드를 보내는 제안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팀 관리자로서 우리 팀 담당자들이 잠재 고객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까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이를 리스트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시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A열에는 이 잠재 고객 정보가 입력되는 입력일을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 소스, 회사명, 담당자명, 이메일, 번호, 메모. 이걸 뭐 보기 좋게 이렇게 색깔까지 입력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 시트에 여러 가지 소스에서 잠재 고객 정보를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회사 대표 메일이나 세일즈 메일 아니면 문의 메일로 들어온 고객 문의를 가지고 잠재 고객 시트에 정보를 입력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 트리거 동작은 그러면 메일이 돼야 되겠죠? 메일에서 새로운 메일이 왔을 때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메일이 왔을 때고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메일 박스에 들어올 거냐, 기본적으로 지메일에서 메일은 인박스에 쌓이니까요. 인박스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테스트하면 아까 로그인한 메일 계정에서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메일이 왔을 때 그 구글 시트에다가 새로운 줄을 추가해라.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의 고객 정보를 그 구글 시트에다 입력해라. 요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인하고 어떤 그 파일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냐, 스프레드시트와 어떤 워크시트를 대상으로 할지를 선택을 해주면 제피어가 알아서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입력일은 그러면 이 메일이 들어온 날짜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될 거고요. 입력 소스는 이메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 메일상에서 모든 회사명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일단 회사명은 비워두겠습니다. 담당자명은 이 이메일을 발송한 사람, 이 문의한 사람 이름을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메일은 이메일을 보내온 사람의 이메일을 적어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 잠재 고객 관리 시트에 이렇게 정보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식을 이렇게 리셋 해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제피어의 기능 중에서 좀 흥미로운 기능이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포매터인데요. 이 포매터는 그 특정 정보의 포맷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특정 값을 이렇게 추출하는 게 가능한 제피어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잠재 고객 관리 시트에 보면 요 입력일이, 저는 날짜 단위로 입력하고 싶었는데 여기 이제 시간까지 입력이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날짜 단위로 이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니까 데이트 타임 하시고, 이건 포맷을 변경하는 거니까 포맷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바뀌어야 되는 포맷이 뭐냐 보면은 인풋으로 넣어줘야 되는 값은 요거고요. 요 날짜를 이제 딱 그 날짜 값만 나오게 여기에 시간까지 같이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포맷으로 바꿀 거냐? 저는 딱 요 포맷으로 바꿀 거. 어떤 값으로부터 저 포맷으로 바꿀 거냐 보면은 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인풋의 예시를 봤을 때 요거를 똑같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겠죠, 요게 가장 비슷합니다. 컨티뉴를 해주시면 제피어 포매터가 이 날짜가 이제 아웃풋이 제가 원하는 포맷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매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개 더 있는데요. 바로 추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메일 본문이나 서명에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패턴이 있을 때 이를 포매터를 이용해서 추출해서 그 추출된 전화번호를 잠재고객 관리 시트에 업데이트 하도록 세팅하겠습니다. 다시 포매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추출할 때는 이 액션 이벤트를 텍스트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화번호를 추출한다 이 동작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풋 값은 이제 메일 본문이 될 거고, 이 메일 본문에는 이제 서명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가장 범용적인 패턴을 선택을 해주셔서 컨티뉴 버튼을 누르면 테스트 해봤을 때 서명에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매터를 가지고 뽑아낸 두 개의 정보를 구글 시트에 정보를 보낼 때 그 정보로 보내도록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 입력일이 원래 원본에 있는 이 정보가 아니고 포매터에서 추출한 이 날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아까는 비워놨었는데 패턴으로 추출된 요 전화번호를 이렇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시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포맷대로 정보가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원하지 않는 포맷으로 있던 건 지워버리고 이렇게 앞으로는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어있는 회사명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잠재고객 시트에 업데이트가 되는 동작이 자동화된 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다음은 설문 폼을 통해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설문 폼을 이용해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면 이메일로 수집할 때보다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메일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설문 폼에 정보를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설문 폼의 링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 공유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태워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이 폼으로 이 서비스에 관심 있을 만한 분들을 유입시켜가지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폼을 통해서 잠재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인바운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예시 폼에 정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고요. 전화번호도 적어뒀고 이렇게 설문을 남기면요, 이 응답이 내가 만든 구글 폼상에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남긴 응답은 개별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제피어를 통해서 이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 잠재고객 관리 시트에 설문이 남을 때마다 정보가 입력되도록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제피어에서 트리거는 구글 폼이 되어야 될 거고요. 새로운 응답이 들어왔을 때로 트리거 시점을 잡아 놓겠습니다. 방금 만들어 놓은 그 구글 폼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홍길동이라는 응답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응답이 있을 때 마찬가지로 구글 시트에 새로운 행을 추가해라 이렇게 자동화 해놓으면 되겠죠. 정보를 입력할 시트와 워크 시트를 이렇게 찾아서 선택만 해주면 이렇게 제피어가 알아서 또 이 칼럼 값들 가져오게 되고요. 아까 그 트리거에서 설문
설문으로 들어왔을 때 그 들어오는 정보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이 각각의 열에 맞게만 이 정보를 세팅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타임스탬프가 이 설문이 들어온 시간이 될 거고요. 입력 소스는 설문 폼으로 고정해 놓겠습니다. 회사명은 여기 회사명 입력하는 요 값을 입력해주고, 담당자명도 여기 담당자 성함을 이렇게 예시로 넣고, 설문에서 쌓이는 그 칼럼을 이 제피어상에 이렇게 잘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메모는 추가 요청사항을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잠재 고객의 정보가 잠재 고객 관리 시트로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 앞에 첫 번째 이메일로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입력일이 제가 원하는 양식으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포매터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여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으로 들어온 그 시간에 포맷터를 이용해서 변경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해봤을 때 이렇게 아웃풋이 제가 원하는 대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을 업데이트 할 때 이 설문 폼의 원본에 있는 이 타임스탬프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포매터로 변경한 이 날짜가 남도록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네, 제가 원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양식으로 들어온 거는 역시 지워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 설문 폼을 통해서 인바운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서 잠재 고객 관리 시트에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설문 폼 같은 인바운드 채널로 고객들이 먼저 들어와서 자기 정보를 남겨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더 다수의 고객과 컨택하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를 찾아서 아웃바운드 방식으로 콜드메일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구글링을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뉴스 기사 들어가서 담당자 이름이랑 연락처 찾아가지고 리스트업해서 콜드메일 보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을 텐데요. 요걸 조금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걸 자동화하기 위해서 사용할 도구는 바로 getProspect입니다. getProspect는 링크드인 프로필에서 이메일을 찾아가지고 크롤링하는 도구예요. 링크드인에서 이메일을 가져오는 걸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크롬 웹스토어에서 이 getProspect를 검색해서 나오는 find email이라는 이 확정 프로그램을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그 기존 링크드인에서 이제 getProspect를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면 링크드인 상에서 직무를 영문으로 검색하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쫙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요 getProspect를 설치하고 나면은 이 리스트에 이 getProspect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요 Save Prospect 버튼을 누르면 이분의 이렇게 이메일 정보나 뭐 이분의 고객 정보가 이렇게 getProspect에 저장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getProspect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우리가 원래 정리하고자 하는 잠재 고객 관리 시트에다가 이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를 이제 제피어로 자동화 해보겠습니다. 그럼 트리거 동작은 이제 getProspect가 되겠죠? getProspect에서 새로운 리드가 있을 때를 트리거 동작으로 하면 되고요. 로그인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getProspect에서 가져온 고객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고객 정보가 들어왔을 때 수행하고자 하는 액션은 그 잠재 고객 관리 시트에 이 수집한 잠재 고객 정보를 입력해 주는 게 되겠죠. 이거는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거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getProspect에서 가져온 정보들을 이 컬럼에 맞게만 매핑해 주면 됩니다. 입력 소스는 링크드인으로 하면 될 거고요. 예시를 보면서 이 정보만 매핑해 주면 됩니다. 메모에다가 링크드인 URL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우에는 딱 날짜만 남기게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포매터를 이용해가지고 포맷을 변경해주는 동작까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매터를 이용해서 양식을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렇게 보면 아웃풋이 딱 원하는 날짜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업데이트 할 때 입력 1 부분에다가 요 get prospect의 원본 데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포매팅을 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줘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링크드인으로 수집된 고객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메일과 설문폼과 링크드인 이 세 가지 경로에서 자동화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일입니다. 이 메일에 보내기만 하면 그 구글 시트에 추가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기를 하면 잠재 고객 그 시트에서 이렇게 값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회사명은 자동으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수동으로 한 번만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두 번째, 구글 폼에서도 이렇게 응답값을 남기면 이제 이 잠재 고객 시트에서 이렇게 수집이 되는 게 보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링크드인에서 이제 get prospect로 가져올 때 한 가지 더 신기한 부분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직무로 검색한 다음에 하나씩 get prospect로 가져올 필요 없이 셀렉트 올을 누르시고 이 페이지를 어디까지 갈 거냐, 저는 5페이지까지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타트를 누르면 얘가 알아서 이 세일즈 리스트에 있는 5페이지까지 모든 분들의 이 링크드인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자동으로 합니다. 얘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get prospect로 수집되는 이메일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get prospect로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온 정보가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보낼 것들만 추려가지고 보내면 되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그 잠재 고객의 정보를 리스트업하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서 시리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